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 그, 어, 김재원 네, 선생 통해서 보내주신 그 사연도 읽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네, 1년 전쯤에 저하고 공개 상담을 한번 하셨대요. 맞아요. 네, 공개 상담 25번 해서 제 촛불 추천 641번에 네, 올려드렸는데, 1년 네. 전에 그때 에, 상담했던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는 따님이 ADHD 약을 먹고 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그 약만 고집한다 해서 그때 제가 네, 상담했던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조울증이거나 아니면 조현정동장애일 것 같은 맞아요. ADHD 약을 먹으면 그게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니까 네, 하지 않다 이야기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은 하여튼 ADHD 약만 먹으려 한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따님이 자꾸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데 네,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자살이라든지 그런 거 할까 봐 걱정이 된다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상담을 했었는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사연도 지금 자세하게 보내주셨던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연을 어머니께 다시 또 반복해서 쭉 말씀하시려면 힘드니까 우리 네. 김재현 선생 보고 사연을 좀 읽어달라 하고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요 상담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고통스러운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엄청, 네, 엄청 끔찍한 일을 겪으셔서 좀 많이 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재은 선생의 사연을 좀 읽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님. 네, 보내주신 그 메시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2025년 5월 12일 새벽 2시경, 서종 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에서 새벽 12시경 잠을 안 자고 자꾸 나가려는 아이를 달래고자 같이 나와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잘까 해서 나왔는데 바로 어디론가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횡단보도 중간에서 저를 데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저보고 집에 다시 데리고 들어가던지 병원을 데리고 가던지 해야 한다고 하여 병원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 관차로 이동을 사정하였으나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어렵다고 하시고 경찰관이 문 잠그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방향 포천 방면 2차선 달리는 중 딸이 터널이 무섭다고 내린다고 하며 벨트를 풀고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잠갔는데 조수석에도 도어락 푸는 버튼이 있어 그걸 계속 누르면서 문 열기를 시도했습니다. 왼쪽 도어락 계속 누르고 핸들을 2차선으로 변경하고 달래기 시작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도어락은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매었고 아이가 열린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뛰어내리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차선 변경 시도하는 와중에 딸이 가속력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붙잡는 와중에 떨어진 바지를 움켜졌는데 딸은 없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1차선에 세우고 갔더니 2차선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고 저는 달려오는 차들을 앞에서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고 소리쳤습니다. 20여 대를 보내고 난 후 트럭 한 대가 뒤에 대주었습니다. 그때 딸에게 가보니 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어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뼈가 문제가 될까봐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계속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끌어안고 실갱이를 한참을 했는데 자꾸 일어나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한참을 지나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고 상황 조사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아주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턱은 으스러졌고 치아도 빠져서 부정교합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얼굴도 다 갈려서 성형외과에서 피부 박피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이가 난리를 쳐서 목에 구멍을 뚫어야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정신과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목에 구멍은 뚫지 않아서 한 고비를 넘겼으나 결박을 해놓아도 난리를 친다고 병원 주치의가 다음 주에 퇴원하라고 종용합니다. 아직 외과 치료도 되지 않았는데 난감합니다. 딸아이가 25살이고 19년에 ADHD 진단을 받았고 약물 과용으로 환청망상으로 고대병원에 입원하여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6개월 같이 있다가 집을 나가서 무슨 약을 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대병원에서 받았던 처방전을 아주대 병원에 알려주었으나 약이 듣지 않는데요. 또 정신과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하려 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추가 처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글은 여기까지이고요. 음, 또 그래서 있잖아요. 그 예, 다음에.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의논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가 처리가 될지 혹은 보험 처리가 될지 모르겠음. 경찰서에서는 중상해 여부 적시해서 진단서 발급하라고 했는데 주수와 중상해 진단 없음. 네, 참고로 지속적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하는데 폐쇄병동 가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폐쇄병동으로 갈 경우 치료가 가능할지 턱, 치아 파절, 피부 박탈,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니면 전원 시에는 2차 종합병원을 알아봐야 하는지, 그럴 경우 병원비 부담과 간병비 부담으로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세 번째는 치료비나 외과 치료 통원 시 동행 서비스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대출 가득한 집이 두 채가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데 수입도 일정치 않아서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번째, 딸이 현재 25살이고 2004년 당시 신용회복 신청 변제를 도와줘서 매달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대출도 많을 건데 그건 그냥 놔둬도 되는지요. 다섯 번째, 보험사 수익자와 자동이체 변경 등을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서류 발급, 비밀번호, 핸드폰 잠금, 비밀번호 등을 알아야 하는데 딸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다섯 가지. 신용회복 신청 변제 신청했는 건 2004년이 아니라 2024년일 것 같으네요. 아, 네, 맞아요. 작년 2024년. 이야기네. 그리고 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던 게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23일이니까 5월 12일 날 사고가 났다 하니까 지금 한 열흘 좀 더 지난 건가요? 열하루? 네네. 네, 네네네. 그러네요. 그 사이에 그래도 다행히 보니까 급한 수술이라든지는 다 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퇴원시켜 가라 하는 거 보니까 현재 병원 입장에서 볼 땐 당장 급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후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이게 큰 사고이긴 한데 이게 그냥 자기가 차에서 뛰어내린 거기 때문에 다른 차하고 충돌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험 청구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로 네,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고민스럽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자꾸 퇴원하라 하는데, 퇴원시켜서 데리고 가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네, 퇴원시켜서 다른 병원 가야 되는지, 정신과 병원으로 입원시켜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다. 뭐, 네, 그 다음에, 병원 치료 시에 동행 서비스 같은 게 있는지, 그런 네, 등등 물어보셨네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어머님께서 묻고 싶으신 순서대로 물어주시면 제가 이제 의논을 해드릴게요. 음, 그래, 우리 김재훈 아, 선생은 다른 일도 있고 하면 이제 나가보셔도 돼요.
수고하셨어요, 김재현 선생님. 네, 어머님 상담 잘 받으시고, 네, 네,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편안하게 네, 말씀해 보세요. 뭐든지 네. 예, 순서 없이 일단 그냥 교수님, 예, 예, 네, 저도 사실은 그때 상황 때문에 예, 트라우마가 예. 있어서 지금 약을 지어 먹고 있고 좀 그러시네요. 괜찮아지고는 있는데 일단 처리해야 될 게 너무 산적해 있어서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얘가 지금 치료가 더 우선일 것 같은데 외과적인 예, 치료가 예, 예, 병원에서는 지금 정폐쇄병동으로 예, 가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진단서도 제대로 안 나왔고요. 주스도 제대로 명시가 안 돼서 경찰서에서는 저보고 예. 빨리 제대로 하라 아니면 옮겨간 병원에서라도 진단 주스랑 중상해 여부 적시 하라라고 음, 얘기하는데 폐쇄병동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외과적인 치료도 어려울 것 같고 또 폐쇄병동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폐쇄병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2차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지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좀 먼저 알고 싶어요. 그러시네요. 그래, 하여튼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도 약을 먹고 계신다. 당연히 뭐. 네, 따님이 갖다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가다 말고 창문으로 해서 뛰어내렸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자칫하면은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아니면 네, 다쳐도 크게 다칠 수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정도이길 다행이네요. 맞아요. 하늘한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고속도로에서 뭐, 그 순식간이죠, 고속도로에서. 네, 그 20여 대의 차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도 피해서 지나가고, 뒤에 네, 트럭이 그래도 막아주고 등등 해서 네, 그나마 더 큰 사고가 안 나서 네, 정말 다행이었네요. 네. 그래, 이제 지금 현재 그 아주대 병원에서는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겼나요? 일반 병동으로 옮긴 지 한 4일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의 통제를 안 받는 모양이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울증 같은 게 올라오면은 예, 막 붕대 다 벗겨버리고 난리를 치나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손발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손발을 다 꽁꽁 묶고 가슴도 결박하고 음, 그런 상태이고 음, 그리고 면회가 안 되고 음, 제가 뭐 보호자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 외박 외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혼자서 애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일단은 간병인한테 부탁드리고 간병인한테 소식 전해 듣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왜 남편분은 안 계신가요? 저 3살 때 이혼하고 혼자 키웠어요. 아이고야,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별 일들이 많았죠. 혼자서 키우면서. 따님 혼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언니가 있거나 뭐 딴 가족이 있나요? 혼자예요. 아이 혼자. 딸 혼자. 네. 귀한 딸이네. 네. 귀한 딸이네. 제가 아이한테 집중 못할까 봐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재혼 생각도 아예 안 했고, 그러시네요. 누구를 만난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시네요. 그러시네요. 그래, 지금 그 이야기로 아직도 결박하고 있다는 거는 일반 병동 아니고 지금 중환자실 아닌가요? 일반 병동에서도 결박해 놓을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반, 일반 병동인데 네. 워낙에 면회가 안 되니까, 예, 예. 면회가 안 되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음, 저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 입장에서 가장 수월한 방법은
아주대 병원에서 퇴원시키라 해도 퇴원 안 시키고 네. 보름이든 한 달이든 더 버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 네. 병원에서 환자 퇴원 안 시키고 버티면 강제로 퇴원시킬 방법은 없거든요. 아, 병원들이.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다루기가 힘든 환자잖아요. 말을 안 네. 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말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병 네.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아, 네네네. 그러니까, 뭐, 붕대도 다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네.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혹시라도 무슨 사고 날까봐. 네. 잖아요. 사고 나면 다 자기들 책임이니까. 네네네.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뭔 일을 저지를까봐, 무슨 네. 사고를 칠까봐 의료진들이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호자 보고 빨리 퇴원시켜서 어디든지 데리고 가라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데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 다른 종합병원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아주대 병원보다는 무조건 못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대학병원이 그나마 인력이 제일 많아요. 간호사 수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대학병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네. 종합병원 가면 인력의 수가 뭐 그 한 3분의 1도 안 되니까, 네. 간호사들이 정말로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네. 대학병원하고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아주대 병원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네. 더 있는 게 유리합니다. 네네네.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따님이 지금 조증 상태여서 네.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주대 병원에 있으면서도 뭐, 약을 먹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백과약이라든지 알약 먹지 않나요? 알약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입으로 못 넘기니까, 지금도 입으로 못 넘기거든요. 그래요? 근데 주사제로 주는 것 같아요. 약을 뭐 어떻게 하나 보죠? 갈든지 뭐. 거기에 정신과 선생님이 분명히 진료를 보러 갔을 텐데, 네. 아주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당사자 입을 꽉 다물고 대화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정신과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러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얘가, 어머님께서,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중환자실에 있을 때랑, 어, 그런 말을 못 했는데, 음, 며칠 전부터 말을 해요. 예, 예. 3일 전부터. 아, 예, 그래서 다행히. 그때,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상담을. 음, 음. 그랬는데,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물어봤더니, 뭐, 좀 그런 부분이 좀 심한 것 같고, 자해사고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고대병원에서 했던 의무기록지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드렸고, 그리고 어제부터 리튬이 더 들어갔다. 아이고, 원래 리튬이 없었나 봐요. 그랬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태는. 그 직접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 보셨어요? 아니요, 거긴 지금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통화로. 통화로만 하셨고, 네네네. 의사 선생님들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의사 선생님하고 만남을 요청하려고 해도 네, 바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시간도 안 되고, 오셔도 못 만난다. 뭐 계속 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 나오던데요. 뭐 그쪽에 의사 선생님 시간이 안 돼서 정이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지만, 만날 수만 있다면 어머님께서 정신과 선생님을 의대 병원의 정신과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저한테 오늘 톡으로 보내주셨던 자료도 그렇고 이전의 일들도 그렇고 우리 네.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 간략하게 어머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네네. 어머님께서 뭐
그것도 또 너무 몇 페이지씩 정리하면 그것도 읽으실 시간이 없어요. 한두 페이지를 네, 짧게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점들에서 건네드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10분, 2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면담하실 수 있으면 면담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이쪽 지금 외과 쪽에 치료 네. 절차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혹시 아주대 의대에 정신과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병동만 바꾸는 거죠. 네. 한번. 그거를 예, 예. 물어봤어요. 음, 근데 주치의가 권역센터 주치의인데 네. 중환자 쓸 때부터 얘기했어요. 정신과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못 네. 들어간다는 건가요? 거기는 많이 밀려서 뭐 고대구로 병원장 아들이 와도 못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력이 없어서 병실에 요즘에 더욱이 갔다가 레지던트들 뭐 수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교수님들이 직접 진료하고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네요. 감당이 하긴 그렇게, 대학, 예. 예, 모든 대학병원들이 지금 거의 대학병원은 거의 지금 입원 불능이죠. 근데 같은 어, 병동에서도 전원이 안 되네. 네. 그렇다면은 요번에는 네. 퇴원시켜서 바로 데려 나오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정신과에 그래서, 입원시켜서 네. 적어도 뭐 얼마일지 모르지만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네. 입원을 시켜둬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건 한편으로는 치료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뭐냐면 이제 조증이 조울증에 지금 조증 상태거든요. 네. 네. 그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벌의 의미가 있어요. 네. 조금 오래 입원을 시켜둬야 되는 게 네. 자기가 막 네. 조증 상태에서 자기가 충동 조절을 못해서 그렇게 네. 난리를 치면은 자기가 정신과에 좀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다음에 자기가 조증이 올라와서 막 충동적으로 뭘 하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막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도 아, 이거 내 또 한 몇 달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된다 싶으면 그게 어느 네. 정도 자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치료적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네. 처벌적인 의미, 내지는 네. 향후를 위한 교육적인 의미 네. 있기 때문에 네. 정신과 폐쇄병동에 적어도 네. 두 달에서 세 달 입원시켜 놔야 돼요. 네. 네.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에서 이제 다른 데로 데리고 갈 때는 일반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가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가려고 할 때 지금 어려움이 그거잖아요. 이게 보호자 두 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자, 네.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게 되면 보호자 두 분과 거기에다가 또 네. 의사 선생님도 이제 두 사람이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두 사람이야 뭐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안 계시니까 이 보호자 두 분 동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남편분이 서로 연락은 되나요? 저는 안 돼요. 연락은 저는 안 연락 안 돼요. 되고. 그러면 네. 남편분 대신에 보호자로 나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죠? 남동생이요. 남동생. 제 남, 남동생. 예, 예. 네.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부모님 지금 아버지가 또 위독하세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보고 계시고 해서.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병원에 그 선생님하고 그런 걸 의논을 해 보셔요. 의논을 해 보시는데 지금부터 지금 이제 최대한 늦게 최대한 아주대 병원 지금 그 외과에서 입원 날짜를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게 좋은데 버티고 네. 그러고 다른 데로 데려가는 게 좋은데 데려가기에 마땅한 병원을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누구도 안 어, 알아봐줘요. 아, 어쩔 수 없이 보호자분이 알아보셔야 네. 되는데 지금 네. 어머님께서는 댁이 어디시죠? 지역이? 지금
현재 경기도 이천이요. 경기도 이천에 계신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입원시키기에 뭐 예를 들자면 병상 수가 많기로는 뭐 용인정신병원이 병상 수가 많으니까 이천 거기 같은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네, 예전에 네, 네. 하루 입원했어요. 따님이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의논을 예, 예, 말씀하셔요. 처음에 발병했을 때 거기를 데려갔는데요. 예, 예, 거기에서 억지로 동의를 해서 입원을 했었어요. 예. 근데 하루 만에 뒤로 저혈압 쇼크인지 뒤로 넘어가서 뇌진탕으로 어, 음, 거기서 보호를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도 막 손을 살래살래 흔들면서 음, 다른 수원중앙병원 뇌진탕 그쪽으로 음, 전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음, 거기는 아마 그런 기록이 있어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음. 어머니께서 지금 알아보실 수 있는 병원, 정신과 병원은 어딘가요? 어머니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곳?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이럴 때에 하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광역시도 구군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보건소에 네, 연락하면 네, 바로 연락이 되는데 예를 네, 들어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고 계시면 네. 천 내에 있는 정신과 병원이 있는지 거기 문의하시면 갔었어요. 없어요. 갔었어요. 아니면 갔어요. 네, 지금 현재 아주대 병원이면 수원이잖아요. 네, 수원에 그 아주대 병원이 있는 수원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구 네. 단위로 있나? 구 단위로 있을 거예요. 아,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네. 보시는 게 병원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아, 네네. 어차피 지금 상황 같으면 아마도 수원 수원 쪽에서 병원을 찾는 게 무난한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아, 네. 여긴 전화해볼게요. 네, 이천시에 전화했을 때는 네, 용인 세브란스, 원광 종합병원, 원주 기독 세브란스 알려주셨어요. 음, 전화할 수 있다. 음. 네. 그래서 그런데, 수원 쪽의 병원들을 좀 알아보시고요. 네, 수원 쪽에 병원이 좋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에 있는데 네. 이음병원이 상당히 괜찮아요. 아, 이음병원이라고. 네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병원이 좀 좋은 병원이라고 자부하는 병원에서는 네. 자의 입원만 받을라 하지. 아, 자의 입원이 아닌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네네네. 부모의 뜻에 의해서 입원시키는 걸 안 받을라 해요. 가능하면. 아,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음병원에도 한번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 보시고요. 네. 이건 병원을 여기저기 전화할 때 그냥 그 공식 번호 거기로 전화해서 그렇죠. 전원 때문에 전화했다라고 얘기하면 입원 되나요? 때문에 예 공식 네, 번호로 전화해서 입원 때문에 네, 문의 드린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원 치료식으로 해서 뭐 아주대 병원이든 또는 다른 어디 네, 후속적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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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병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네, 좀 꺼려 하겠죠. 네, 쉽게 선뜻 갔다가 저희 병원에 오십시오 하는 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열악한 병원들, 그러니까 한 네, 명이라도 환자 입원이 좀 아쉬운 병원들 쪽에서는 오케이 하겠지만 환자들이 아, 뭐 서로 입원하고 싶어서 줄 서서 있는 병원은 아무래도 네, 입원시키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열악한 병원이어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네, 정신과 병원에 일단은 입원시키셔야 돼요. 무슨 네, 네, 말이냐면 네, 네, 어떤 면에서는 따님이 큰 사고를 친 거거든요. 네,
이게 아무리 자기가 병의 증상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네, 자기가 큰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네,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사고를 치면 너도 고생 좀 한다. 그리고 이 네, 사고 친 거 자체가 병 때문에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동안 네, 병원에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당당하게 너 정신과 병원에 있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얼마나 큰 얘기는 일이었는가. 했어요. 잠깐 죽을 뻔했는데. 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병원이든 병원을 알아보셔서 네, 병원에 이제 정신과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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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비나 외과 치료 통원 시 동행 서비스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아,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동료 지원가 제도 같은 무슨 네, 제도가 있어요. 그거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 물어보면 네, 상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병에서 좀 많이 회복된 당사자가 환자 네, 출신 다른 환자들이 병원 가고 할 때 함께 네, 병원에 가주고 하는 음, 그런 동행 서비스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상세한 거는 저도 그냥 대강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뭐 네, 아는 정도고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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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입원시킬 병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문의해 보시면 네, 대강 네, 자기들 관내에 있는 병원 중에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떤 병원이 적절하겠다 하고 네, 추천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좀 알아도 봐주고 하거든요. 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셔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음, 네. 그 다음에 그 따님이 신용회복, 2024년에 신용회복, 요거는 네, 변제 신청을 도와줘서 매달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대출도 많을 건데, 그건 그냥 놔둬. 지금 상황에서는 따님이 아무것도 동의도 안 하고, 네, 보험사 수익자와 자동이체 변경 등 뭐 하면은 주민등록증이나 서류 발급, 비밀번호, 핸드폰, 잔금, 비번 등 알아야 되는데, 딸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했잖아요. 네, 네, 네. 많이 내버려 두셔요. 아, 그래요? 네, 뭐가 신용관계가 엉망이 되건 말건, 또 네, 뭐 연체가 되건 말건, 네, 많이 내버려 두시고, 보험도 지금 못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더라도, 이런 거 다 네. 많이 내버려 두셔요. 왜냐하면 지금 조증이어서 더더욱 조증 기간이어서 협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네, 한 몇 달 지나서 조증은 보통의 경우에는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한 서너 달 가면 가라앉아요. 네, 또 지금처럼 리튬이 들어가고 이렇게 항조증제가 들어가고 하면 더 빨리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한 그러니까, 두세 달, 길어야 서너 그래서, 달 있으면 따님하고 네, 이렇게 다 의논이 될 거니까 네, 두세 달, 서너 달 정도 뭐 연체가 되거나 뭐 서류 작업 뭐가 늦어진다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따님 막 동의를 받아서 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런 모든 그 금전적인 거라든지 서류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다. 뭐 일단 네, 두세 달이든 서너 달이든 일단 미뤄두자. 나중에 지가 쉽게 표현하면 지정신 돌아와서 맨정신 돌아와서 지하고 제대로 의논할 수 있을 때 지가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이 이야기를 꺼내자 하고 지금 네, 그건 확 미뤄두셔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확 미뤄두고 지금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제일 관건이죠. 하나는 정신과 치료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외과 수술도 하고 등등 했는데 네, 외과적으로도 아직도 피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하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잘 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처리를 하셔야 되고, 이후에 그 통원 치료하는 거는 요번에 어차피 아주대병원에서 본인이 수술도 받고 했으니까 계속 아주대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거기는 예약도 잘 안 되고 그래요. 해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좋죠. 지금 치과 치료랑 턱이 부서져가지고 아예 어긋나 버려서 부정교합은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가.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따님의 상황을 보면, 이게 뭐 병원 치료를 한두 군데 다녀야 되는 상황이 아닐 거잖아요, 이후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서도 정신과 입원시키고 할 때 수원 시내에서 가급적 가까이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네요. 아, 네네네. 왜냐하면 그래야 병원에서 외출 나와서 그러니까 정신과 병동,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더라도 외출 네, 나가서 치료받으러 갔다가 병 등등 이게 다니기가 좋은 데 있어야 되니까 네, 제가 볼 땐 정신과 병원을 가능하면 수원 시내라든지 아니면 수원 시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야지 될 것 같고 네네네. 수원에서 수원에 있는 어떤 병원들에서 향후에 네, 치료들을 해야지 될 것 같으네요. 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에 입원시켰을 때 네, 가능하면 정신과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네, 진단명은 네. 이 조울증이 이제 진단명으로는 양극성 장애고 진단서에는 정식 법률 용어로는 양극성 정동 장애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지 말고 조울증이라 하더라도 설사 조울증이라 하더라도 조현 네. 정동 장애로 진단해 주십시오 하셔야 돼요. 조현 정동 장애로 조현 진단. 정동 장애. 조현 정동 네. 장애는 뭐냐면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같이 있는 게 조현정동 장애 겹쳐 있는 아, 거. 아, 무슨 네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망상이라든지 네, 환청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양극성 장애에서는 네. 조증 시기라든지 심한 우울 시기에만 그게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조증이나 심한 우울이 아닌 시기, 보통의 시기에는 그 환청이든 망상이든 그게 깔끔하게 없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으면서 또 조증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닌 시기에도 망상이라든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네네네. 조현병이 같이 겹쳐 있을 때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조현정동장애인데, 네, 제 이야기는 따님이 설사 조현정동장애가 아니고, 네, 그냥 순수한, 그러니까 조울증, 그러니까 네, 양극성 정동장애, 정식 진단 네, 그거라 할지라도 의사 네, 선생님께 그래도 우리 애가 평소에도 계속 망상이 있는 것 같고 네,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애가 네, 제 생각엔 조현정동장애인 것 같은데 네, 조현정동장애로 진단을 내려주세요. 주시면 안 될까요? 하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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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병원의 입원비 문제라든지 약값 네, 문제라든지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네. 산정특례는 조현입자가 들어가야만 이게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네네. 조현병하고 조현정동장애는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 산정특례를 받으면 병원비의 10분의 1만 내면 되고, 약값도 아, 10분의 1만 내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산정특례를 못 받으면 더 비싸잖아요. 저도 네네네. 정확히 모르지만 뭐 외래 같은 경우에 30%, 2번은 20%, 하여튼 어찌됐건 훨씬 더 비싸요. 산정 특례를 네네. 받아야만 치료비가 네, 대폭 경감되거든요. 네네네. 산정 특례를 받으려면 무조건 진단명이 조현병으로 나거나 조현 정동장애로 나야 돼요. 네네네네.
따님은 분명하게 지금 조울증이 있으니까 조증 시기 네, 요번에 또 사고가 났는 게 조증 증상 때문에 자기 충동 제어가 안 되고 네, 해서 사고가 난 것 같거든요. 조증이 분명히 있으니까 조증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실제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어머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시니까 네, 현정동장애로 진단을 받아야만 네, 그나마 수월하실 네. 겁니다. 라고 해서 저번에 교수님하고 상담했을 때 아무래도 조현장동 장애가 의심된다는 말씀 하셨어요. 네. 아주대, 지금 아주대, 아니, 저번에 교수님하고 제가, 상담했을 제 때, 네네네. 1년 전에, 1년 전에 네네네네. 저하고 제가 상태 관계를 하다가 보시고, 네네네. 했네요. 그래서, 그러셨는데, 이제,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진단명을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아주대 의대, 아주대 병원의 정신과에서 지금 협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입원은 외과 쪽에 입원을 하고 있지만 네, 협진 체계가 갖춰져서 정신과 선생님이 협진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 정신과 선생님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우리 딸 진단명이 뭔가요? 물어보고 네, 제가 볼 때는 조현정동장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 어떤가요? 가능하면 조현정동장애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네, 산정특례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네네. 어려워서 네, 산정특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께서 그게 선생님 생각에도 좀 그런 조현정동장애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이왕이면 진단명을 그래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부탁을 하셔요.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 원활하지가 않아서 네, 좀 글로 써가지고 네. 전달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병원에. 글로 쓰시는데 글도 너무 길게 쓰시면 의사 선생님들 바빠서 못 읽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페이지나 길어야 한 두 페이지 정도 해서 네네네. 가능하면 요점 중심으로 그렇게 글로 써서 네네네.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에서 그 첫 번째로 질문 내용이 교통사고가 처리가 될지 보험 처리가 될지 모르겠다. 네, 제가 주변에 네, 네. 자문을 얻어봤더니 네. 이거는 교통사고가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경찰에 이거를 경찰에 누가 요번에 사고 처리하신 경찰에 누가 잘 협조가 되면 경찰이 이 경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을 텐데 이미 그거 다 끝났나요? 경찰에서 경위 조사라든지? 일단 조사 중인가요? 진단서를 받아야 예. 경위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음, 그 아주대에서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중상해 여부 적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라. 의사한테. 그렇게 해서 진단서를 내려라. 얘기했더니 병원에서는 우리가 이거 중상이 아니다. 음, 그러면은 중상해를 좀 여부를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없으면 없게 알아서 그냥 판단해서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보내드렸더니 경찰관이 아이고야. 아니 이거는 진단 주스도 없고 중상해 여부 적시도 안 돼 있고 좀 기다릴 테니 병원을 바꾸면 그때 어, 거기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경찰이 되게 협조적이잖아요. 네, 어, 경찰이 그럼 지금은 경찰이라든지 또는 보험회사 쪽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문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 아, 하면 우리가 지가 혼자 낳는 사고지만 예를 네, 들자면 다른 차가 갑자기 뭐 위협적으로 운전을 해서라든지 네, 뭔지 모르지만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거의 차가 추돌할 뻔했다라든지 추돌하지 네, 않았지만 그래서 상당히 네,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서 애가 놀래서 뛰어내렸다라든지 아, 사고 나는 게 그러니까 이건 사건 경위를 애가 그냥 지가 조울증 때문에 스스로
뛰어내렸다 이러는 거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런데 들어, 안에 CCTV,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있구나. 네, 대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 터널이다, 터널이다, 터널 무서워 하면서, 그래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게 예, 예. 그런 있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거는 경찰분이라든지 네,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녹음 같은 제가 거, 예, 예. 네. 보험 그쪽 자차에 있는 보험 보상 담당자 말고 음, 제 주변에 이제 그 보험 들을 때 했던 그 설계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결 받아서 손해사정인이라든지 하고 음, 통화를 했는데 음, 이거는 교통사고로 판단받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공통적으로 들었어요. 그러시네요. 이게 경찰에서 이게 중상해다라고 명시가 되면 경찰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험. 중상해가 아니면 더 좋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중상해가 아니라는데 적지 못한대요. 그랬더니 중상해가 아니면 더 좋죠. 근데 중상해 여부를 꼭 적시하라고 얘기하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중상해가 아닌 게 더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좋다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행이다. 네. 덜 다쳐서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사고 처리 관련해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고 그 네. 경찰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셔요. 지난번에 중상해가 아니면 더 좋죠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하고 지금 네, 네. 어머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머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른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네.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게 어머님께서 보험회사라든지 네. 경제적으로 뭔가 한 푼이라도 좀 뭐를 좀 네. 이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야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료비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좀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네, 네. 어머님의 초점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경찰하고 의논할 때도 그 점을 분명히 하시고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보험회사 쪽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든지가 없겠습니까? 네. 라고 어머님께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아, 네. 제가 경찰한테는 그 얘기했어요. 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해요. 경찰관이. 근데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니까 잘 모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는. 지금 아주대 병원이 수원시 무슨 구에 있죠? 수원시 음, 그 잠깐만요. 원시 네, 무슨 구까지 뭐 정확하진 않아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통구요. 영통구. 영통구.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제일 어머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에요. 아, 네네. 거기에 가서 팀장이든 사회복지사든 만나서 네, 지금 우리가 거주 지역이 여기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네, 하고 모든 거 지금 저한테 의논을 하려고 하셨던 거를 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도움 네네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네, 물어보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주대 병원이 있는 구에 물어보셔도 되고 어머니께서 경기도 이천에 사신다니까 네, 이천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는 가봤어요. 방문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네. 이천에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얘가 원래 예전에 그 노원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다니다가 얘가 이제 집을 나가면서 안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게 다른 데로 이관을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얘가 전화 안 받고 협조 안 하고 하니까 그게 지금 접수도 안 됐고 좀 모연해진 거죠. 등록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찾느라고
헤맸는데 지금 송파 쪽에 있더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음, 거기서 병원 세 군데를 얘기를 들었고, 음, 그러니까 용인 세브란스, 원광종합병원, 원주 기독 세브란스 여기를 전달받았고, 그리고서는 퇴원을 하면, 퇴원을 하면은 뭐 병원비라든지 뭐 40만 원 뭐 조달해준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퇴원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치료 당장이 문제인데 음,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이천에서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잠깐만요. 음, 그리고, 용인병원, 용인정신병원, 네, 용인병원 납병원 원장을 하는 분이 네, 이름이 윤희경 선생이에요. 네, 간호사분이신데 네, 납병원 원장을 용인정신병원 납병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그분이 어떤 면에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래라. 아, 그러니까 아, 그간의 네, 네네, 경험이 많아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하여튼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그분한테 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셔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오늘 저한테 의논하려고 했던 거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 네네, 나름대로 의논을 해드린다고 했지만 워낙 이게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용인 정신병원의 납병원 원장을 하고 있는 윤희경 선생한테 네네네네. 연락을 해서 따로 개인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개인 상담을 네네네. 청한다 해서 약속을 네. 잡고 찾아보셔요. 찾아 네네, 만나보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예, 예, 병원에 전화하면 되나요? 이 예, 연락처를. 예, 연락처 아니면 저하고 예, 네. 끝나고 나서 우리 김재원 선생한테 연락해서 네네. 그러더라고 하고 윤희경 선생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크게 큰 방향으로 의논 드린 거고 네네. 아주 세세한 정보들을 제가 생각할 때 윤희경 선생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병원 같은 경우에도 입원시킬 혹시 적당한 병원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의논하면은 혹시라도 또 병원들을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가요? 제가 볼 땐 처음에 오늘 저한테 의논하시려고 이렇게 글로 올려주셨던 질문 사항들에 네, 대해서는 지금 대충 다 의논을 한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 어떠신가요? 오늘 상담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망망대해에 떠 있었는데, 예, 망망대해였는데, 교수님이 저기 등대 불빛 있다. 여기로 와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방향도 잡았고, 하나씩 하나씩 또 글로 갈게요. 그 등대의 빛을 향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그래, 이제 상담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이왕 네. 상담하는 김에 아니면 상담할 때 참 이거 물어볼라 했는데 못 물어봤다라든지 혹시라도 마치기 전에 뭐 질문하실 거 또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 질문할 거는 100%다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어,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예, 예, 앞으로는 제가 아이랑은 어디를 같이 동행해서 병원을 가거나, 예, 예, 뭐, 뭘 도움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트라우마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내가 이동을 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계속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이제 그런,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가까운 미래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단 차차 계속 배정규 교수님 제가 그것도 알고 있고 음, 다 이제 하고 있으니까 상담이나 아니면은 교육이나 이런 거 계속해서 차차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저한테 공개 상담은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얼마든지 받으셔도 되니까, 신청하셔도 되니까, 지금의 요 급한 상황을 좀 해결을 해놓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있다가, 지금 네. 요렇게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또 의논을 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따님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이후로도 쭉 떨어져 살기로 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또 의논을 정해 오시면 네. 또 거기에 또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진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 나름인데 이번에 천만다행이에요. 맞아요.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따님의 조울증 치료를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네. 시작을 하면 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서두르지는 마셔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네. 아직 따님이 조증 기간이에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조증 맞아요. 기간에는 말을 안 들어요. 네. 조증 기간에는 충동 조절도 안 되고 남의 네.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지금은 이 조증 기간이 지나가기를 우선 기다리고 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한 두세 달 네. 또는 서너 달쯤 지나야 가능할 거다 네. 생각하고 그 기간 사이에는 하여튼 어찌됐건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나중에 상태가 네. 안정되면 퇴원시키기 전에 퇴원하기 전에 네. 서로 이제 의논해서 퇴원 후에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서두르지 마셔요. 조급해하지 네. 마시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